서울 동부구치소의 확진자가 1000명을 훨씬 넘었습니다. 구치소 수감자들은 가장 기초적인 인권인 자신의 건강을 지킬 권리마저 빼앗긴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국가의 방역 책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감염병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 이런 경우는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 이런 칼럼도 썼습니다. 곧 재소자는 별세계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일부이다. 그들을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서는 민주화를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그들에 대한 인권 유린과 열악한 처우는 한쪽 선수를 묶어놓고 권투시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부구치소에서는 벌써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게다가 실무 책임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방역의 책임의식마저도 뒷전입니다. 곧 동부구치소가 아파트 구조라서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반성하는 대신 건물 구조 탓만 한 것입니다. 그동안 동부구치소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마스크 지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는 지난해 윤석열 찍어내기를 할 때는 검사 사무실 마련에 5,500만 원을 썼습니다. 동부구치소는 또 작년 11월 27일에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있다가 3주 후에야 전수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추미애 법무부가 윤석열 찍어내기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동부구치소 방역은 아예 뒷전이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권은 작년에 보수 집회 참가자에게는 살인자라고까지 소리쳤던 정권입니다.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집회 주동자들은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재소자들이 창살 사이로 살려달라고 절규할 때 방충망을 손상시켰다고 처벌하겠다는 문정권입니다. 재소자일지언정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추 장관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만 합니다. 직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감사원도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동부구치소 피해자들은 국가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